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을 거예요. 마이크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비 알토란처럼 모아서 저렴한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자, 요번 시간에는 공도 와인딩 코너에서 빨리 죽을 수 있는,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좀 잔인한데 빨리 시온으로 갈 수 있는 꿀팁. 남자분들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알차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코너에서 어떻게 좀 많이 누울까, 간지나게 무릎을 긁으면서 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타이어를 끝까지 다 써먹을 수 있을까, 치킨 스트랩을 어떻게 없앨까, 막 이런 궁리를 많이 하시는데, 또 가끔 정신 나간 분들 중에는 사고 날 때 어떻게 멋있게 날아갈까, 이거 궁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큰 사고나 사망 사고는 대부분 이 와인딩 코너에서 취미 라이더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자, 인기 순으로 제가 봤던 경험을 토대로 1위부터 8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에서 깝치다가 하루빨리 시온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따라하시지 마세요. 진짜 훅 갑니다. 자, 8위부터 가겠습니다. 코너에서 생각 없이 불법 유턴하기입니다. 자, 요건 뭐냐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뭐 유명산이나 이런데 와인딩을 타러 코너를 즐기러 가시는 분들이 왜 욕을 먹냐면, 한번 타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갔다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뺑뺑이를 돈단 말이지. 이분들이, 동네 주민들이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잠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재밌는 꼬부랑길 갔다가 거기서 바로 불법 유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대로 도는 거예요. 리버스 코스. 그리고 갔다가 또 재밌는 구간이 끝나면 또 바로 불법 유턴해서 또 리버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놀이공원 뺑뺑이 돌듯이. 근데 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내 후방에서 오는 차를 제대로 숄더 체크로 확인 안 해가지고 꼬라 박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항차가 오는지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꼬라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사고가 많이 나요. 물론 상대방 차량이 운이 좋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은 그나마 뭐 시온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상대방 차량도 대부분 코너를 타러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과속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게 트럭이나 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차량들은 거기를 애초에 불법 유턴할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들이받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불법 유턴을 할 때 하더라도 눈치껏 해야 돼요. 근데 애초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쁜 짓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극혐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사고 나는 거는 본인들이 사고 나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때문에 엄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불법 유턴을 할 때 하더라도 아까처럼 확인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블라인드 코너 구간에서 제발 불법 유턴 좀 하지 마세요. 여기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천리 아닙니까? 무슨 뭐 산을 뚫고 차가 오는지 뭐 볼 수 있는 뭐 천리 아닌 것도 아니고, 쏘머드세요. 절대로 이런 곳에서는 불법 유턴을 애초에 하시면 안 돼요. 블라인드 구간에서는 진짜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블라인드 구간에서 진짜 소리 없이 전속력으로 오는 어떤 차량이나 바이크가 있으면 진짜 제대로 들이받치는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눈치껏 하세요. 눈치껏. 자, 7번째입니다. 코너링 중에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가 벌떡 일어나는 상황인데 코너 타러 가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코너 도중에 앞브레이크 잡으면은 바이크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코너를 돌지 못하고 가드레일로 뭐 들이받아서
공중 3회전하고 뭐 시온으로 뭐 워프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무슨 괴담처럼 들리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코너 도중에 바이크가, 그러니까 눕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코너를 도는 도중에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감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코너에서 앞브레이크를 잡아서 감속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걸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왜 보통 사람들이 코너에서 뭐 브레이크를 잡으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본인이 겁을 먹어서 바이크를 일으켜 세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뭐 에너지가 뭐 향하는 방향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는 경우의 차이점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 얘기가 많아서 저도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얘기 듣고 실험해 보시면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차이가 뭐냐면은, 코너의 탈출구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머리를 갖다 이미 상체나 머리를 그쪽으로 체중을 이동한 채로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체중이 이미 탈출구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바이크가 절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탈출하려는 의지와 체중 이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겁을 먹어서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시는 분들은 누워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자빠진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면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그렇게 몸을 대놓고 세우려고 안 했는데도 바이크가 벌떡 일어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몸을 일으키진 않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내가 코너 쪽으로 중심을 이미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은 내 몸의 하중이 코너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반사작용 같은 거요. 내가 지금 코너 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미 탈출구를 보고 브레이크 잡는 건 포기한 상태고, 그러면은 나는 바로 앞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가드레일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몸을 굳이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중이 정면 쪽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쏠려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자연스럽게 바이크가 정말 일어나서 그쪽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코너에서 당황해서 코너를 돌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드레일로 곧장 달려가는 이 현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코너를 도는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벌떡 일어나고 브레이크를 잡고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실험을 다 해봤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몸의 하중이 이동해 있느냐에 따라서 바이크가 일어설 수도 있고 일어서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일어서지 않으려고 나는 코너를 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중을 이미 코너 탈출구 방향으로 두면서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감속이 그냥 됩니다. 별일 안 생겨요. 대부분 이 부분에서 필요한 테크닉이 트레일 브레이킹 테크닉이 이때 필요합니다. 코너에서 브레이크 잡으라고 써먹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테크닉이 트레일 브레이킹이에요. 근데 트레일 브레이킹을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강하게 함부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는 앞바퀴 슬립이 나면서 바로 꽈당 로우 사이드 슬립이 나게 됩니다. 최소한 본인이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는다고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지 않는 상태 정도의 레벨은 되셔야지
코너를 갖다 재밌게 뭐 이렇게 도전적으로 타보실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섣불리 코너를 타러 갔다가 과속을 한다거나 뭐 장난으로 눕거나 이런 짓을 하다가는 조만간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코너에서 내가 앞브레이크를 살짝 잡거나 했을 때 바이크가 벌떡 일어나지 않는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코너에서 절대 깝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적당한 속도로 안전하게 코너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6입니다. 블라인드 좌 코너에서 인코스로 쏘기. 원래 코너에서는 우코너가 대부분 더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코너일 때는 중앙선 기준으로 내가 오버페이스를 해서 중앙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맞은편에 오는 대항차에 꼬라 박아서 정면으로 들이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온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얘기 드리는 거는 좌코너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좌코너도 실제로 위험한 건 맞아요. 좌코너 같은 경우는 대항차한테 들이받을 일은 별로 없지만 반대로 바로 옆이 절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너를 돌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드레일을 뚫고 공중 3회전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시온으로 갈 수 있다. 또는 이제 변사체가 돼서 몇 달 있다가 백골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히 절벽으로 날아가는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블라인드 좌코너라고 얘기 드렸죠. 이 블라인드 좌코너가 왜 위험하냐면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나 차들이 그들도 과속을 하는 경우에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코너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본인이 오버페이스하거나 실력이 미숙하면은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뭐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랑 정면으로 꼬라박게 된다. 그러니까 좌코너일 때는 항상 대항차가 혹시라도 내 차선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놈이 운전미숙으로 차선을 넘어서 내 쪽으로 달려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에 차가 있으면은 최대한 바이크를 중앙선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항차가 없다라면은 사실 뭐 중앙선을 살짝 밟고 달리면 원래 안 되지. 근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이. 아웃 인 아웃 이 공도에서 그 지키겠다고. 블라인드 코너에서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코스에서 섣불리 중앙선 쪽으로 진입을 했다가는 혹시라도 갑자기 맞은편에서 대항차가 나타났는데 이놈이 과속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버렸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정면 충돌, 바로 시온 각이에요. 그리고 변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식으로 타시면 안 돼요. 특히 블라인드 코너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루가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자, 5위. 코너를 돌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막 스릴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코너 타러 가기. 본인이 코너를 타고 있는데 막 계속 불안하다. 막 바이크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돌긴 도는데 막 좀 사고 날 것 같고 좀 무섭고 좀 불안하고 막 이런 분들은 일단 그런 식으로 계속 코너 타시다간 조만간에 변사체가 됩니다. 장담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타시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바이크를 컨트롤하고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코너를 돌 때는 바이크가 많이 눕혀 있고 무릎을 꿇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평온한 상태로 공포심이나 이런 거 없이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긴장하면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코너를 타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도 그런 식으로 안 탑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너에서 그렇게 자꾸 공포심을 느끼신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 교육기관을 가셔서 뭐 서킷을 가보시던 아니면은 뭐 전문적으로 뭐 강습을 하는 곳에 가서 유료로 강습을 배우시던, 아니면 그것도 뭐 안 되면은 뭐 유튜브라도 열심히 보시고 진짜 공터에서 콘이라도 세워놓고 원돌이 열심히 하시고 팔자 돌기 열심히 하면서 이 트랙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셔야 되고, 그리고 스로틀 컨트롤, 그리고 브레이크 컨트롤, 물론 뭐 체중 이동이나 뭐 자세, 포지션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이런 게 모두 다 연습이 돼서 안정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습이 됐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코너를 타실 때 되게 평온해야 돼요. 막 불안한 게 아니라 막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 슬립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데 이런 느낌으로 바이크를 타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위험한 시온각이기 때문에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목숨 걸고 타시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이 안 될 때는 서행해라. 오버하지 말아라. 제발. 빨리 돌고 싶다라면은 그에 맞는 스킬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너가 불안불안하고 막 무서울 때는 절대 오버하시면 안 된다. 자, 4위입니다. 고배기량 알차로 기변하자마자 코너에 쏠어가기. 자, 요거는 제가 정말 많이 목격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바이크 좀 이제 좀 뭐 몇 년 타시고 좀 이제 코너에서도 좀 깝치고 막 물론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뭐 책이나 인터넷 강좌 이런 걸로 막 보고, 그리고 이제 바이크를 오래 타다 보면 또 이게 뭐 짬바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몸으로 익히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막 누워보고 뭐 이짓 저짓 책 보고 막 다 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약간 공격적으로 코너가 제법 타죠. 사람들이 뒤에서 그러는데 많이 눕는다 그러고, 그리고 가끔 스텝도 좀 막 긁혀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코너를 좀 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내가 알차로 바꾸는 순간 게임 셋이다. 너넨 다 죽었다. 내가 지금 네이키드로 이 정도인데 알차로 바꿨다가는 뭐 그냥 내가 유명산은 접수하겠다. 내가 바로 유명산 타쿠미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알차로 기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알차로 기변하자마자 당일날 바로 유명산을 갑니다. 운이 좋으면은 며칠 있다가 사고가 나고 운이 안 좋으면은 당일날 바로 사고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코너링 테크닉을 배우지 않고 야매로 배운 분들인데, 이게 알차로 바꾸면은 뭔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알차는 더 많이 누울 수 있다라는 물론 장점이 실제로 그건 맞아요. 좀 더 누울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이크가 모든 것을 뭐 보정해 주거나 뭐 코너링 머신이라고 자꾸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코너링 머신이야. 그거 잘 타는 사람한테나 코너링 머신인 거지. 거기서 거깁니다. 12-400으로 코너를 못 타는 사람이 갑자기 600알랄로 바꾼다고, 또는 뭐 S1000알랄 이런 걸로 바꾼다고 코너가 그게 갑자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알차에 대한 좀 잘못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코너에서 오버하다가 바로 사고 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본인이 코너 좀 그동안 좀 탄다고 깝치다가 알차로 바꾸고 나서 나는 드디어 적토마를 얻었다. 난 이제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 오버 하시다가 진짜 빠르게 시온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알차로 기변을 했다 하더라도 오버하지 마시고 알차의 특성이나 뭐 이런 거를 확실히 파악하시면서 서서히 코너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알차에 대한 환상을 너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이 코너링 머신이라는 말 때문에 알차 타면 막 무슨 코너 다 눕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그대로 따라갑니다. 바이크가 그걸 도와주지 않아요.
자, 3위입니다. 깡다구로 코너링 타러 가기. 자, 좀 전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옛날에 좀 체계적으로 코너를 안 배우고 그냥 본능적으로 코너를 막 타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너는 자네 자식이 깡다구가 없냐? 야, 코너는 깡으로 타는 거야. 그냥 깔 작정하고 일단 누워봐. 그냥 깡으로 그냥 눕다 보면은 겁대가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나처럼 스텝을 긁으면서 코너를 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제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나중에 사고 안 난 분을 못 봤어. 다 사고 나시더라고. 자,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이렇게 깡으로 막 그냥 누웠는데 공포심을 극복하려고 그냥 에이 깨라 모르겠다, 이게 나의 전부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난 오늘만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누웠는데 운 좋게 사고 안 나가지고 나의 뱅킹 각이 한 단계 늘어났어. 전에 이거보다 못 누웠었는데 내가 더 눕고 있네. 이래도 사고가 안 나네. 이런 식으로 코너 연습하시거나 막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사셨거나 아니면은 정말 타고난 천재인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냥 코너링을 배운 거야.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으면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운이 좋게 그렇게 한계까지 타시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를 넘어가거나 조금만 운이 안 따르면은 그냥 바로 변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거는, 특히 코너링이라는 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여러분, 운동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적으로 배우셔야지 그냥 막 본능적으로 막 하려고 하시면은, 물론 그렇게도 배울 수 있긴 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운이 좋으면 사고 안 나고 배울 수도 있는데, 운이 나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배우다가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무모한 도전은 제발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원래 깔 수도 있어요. 원래 실제로 무릎 꿇고 코너 막 잘 타시는 분들 보면은 다 원돌이 하고 서킷에서 막 깔아보고, 그 본인들은 얘기 안 하는데 실제로는 다 깔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거기까지 실력을 키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릎 꿇기 이런 거 실제로 해보면은 몇 번 깔아보면은 대부분 감 잡습니다. 근데 자기 바이크로는 그걸 못하죠. 왜냐면은 내 비싼 천알날 수리비가 얼만데, 그리고 사고 나면 중고값이 떨어지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로 깔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못 타서 더 실력이 안 느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깔 수 있는 연습용 바이크가 있으면은 아주 빠르게 일치월장으로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배우시면은 실력이 눈에 띌 정도로 향상되는 이유가 바로 깔 작정을 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극한까지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도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계치를 모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영역 때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걸 뜻해요. 보통 코너 연습을 많이 하거나 서킷에서 많이 타보시거나 원도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몇 번 깔아보신 분들은 내 뱅킹 각의 한계가 10이라고 했을 때 10을 넘어가면 슬립이다, 또는 아주 모험이다, 이거 위험한 영역이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타려면은 한 6에서 7 영역대만 타면은 나는 절대 슬립할 일이 없다 라는 이런 본인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해보신 분들이 그냥 공도에서 적당히 막 무모하게 또 연습을 하시고 이러면은 본인의 한계치나 안전한 영역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잡질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깡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약간 스릴 있게 타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막 누워보고 싶다, 무릎을 긁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충분히 많은 시간 연습을 하고 나서 코너를 타는 거를 하시던 말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연습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막 들이댔다가는 명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명줄 짧아지는 거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때문에 엄한 사람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민폐입니다, 민폐. 자, 2위입니다. 초행길 와인딩 코너에서 쏘기. 자, 이것도 정말 가장 많이 흔히 일어나는, 특히 발인이들한테서 코너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꿀팁 중에 하나, 사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초행길에서는 앞에 어느 정도 깊은 코너가 나올지, 또는 어떤 블라인드 코너가 나올지, 또는 노면 상태가 어떨지, 이거를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속을 하시면은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신기한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코스를 외우지도 못했고 앞에 무슨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왜 쏘는 겁니까? 이건 진짜 시온에 가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오랑 모피어스 너무 빨리 만나러 가고 싶어. 난 진짜 빨리 좀 만나고 싶어. 난 지구의 평화를 구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초행길 와인딩 코너에서 이빠이 땡기시면은 빠르게 시온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어느 정도 컨트롤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초행길에서도 꽤 빠르게 잘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행길 코너에서 빠르게 달리면서도 어지간한 주변 상황을 다 극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코너를 탈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킬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최소한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일 브레이킹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카운터 스티어링도 확실하게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뱅크각 자체도 본인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이 정도 능력이 돼야지만 초행길에서 갑자기 급한 커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응을 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게 잘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저도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아니 아무리 잘 타도 그렇지 어떻게 초행길에서 앞에 얼마나 깊은 커브가 나올 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길 빨리 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테크닉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초행길에서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안전하게 코너를 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초행길에서는 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된다 하더라도 초행길에서는 어느 정도만 쏘는 거지 목숨이 아까우면은 그렇게 많이 쏘는 거는 아무리 실력자라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무리 바이크 성능이 좋고 뭐 전자장비가 도와주고 뭐 테크닉이 좋다 하더라도 갑자기 모래 나오거나 이러면은 답 없습니다. 진짜 블라인드 코너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모래가 깔려있다, 이거는 로시아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슬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막 쏘고 있는데 블라인드 코너를 지나자마자 앞에 갑자기 불도저가 서 있어. 또는 뭐 싸나운 동물 막 코끼리가 갑자기 서 있어.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이건 그냥 꼬라박고 바로 그냥 시온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테크닉이 좋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수를 써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에서라도 진짜 갑자기 블라인드 코너가 나타나는데 코뿔소가 갑자기 서 있어. 정말 테크닉이 좋고 반사신경이 좋은 분이라면 아마 여기서 뭐 카운터를 치던 뭔 짓을 하던 드리프트를 하던 우회해가지고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테크닉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고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되시는 분들도 공도에서 특히 초행길을 달릴 때는 본인이 잘 탄다 하더라도 항상 변수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가정하고,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 능력의 100%로 달리지 마시고 항상 한 60% 정도로만 달리는 게 여러모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고인물 라이더 페이스로 코너 진입하기. 자, 요거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거랑 중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고인물 라이더 페이스로 코너를 진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유명산이나 뭐 이런데 도마치제 이런데 가면은 거기 맨날 코너만 돌고 있는 NPC들이 있어요. 죽돌이들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보면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맨날 막 고속으로 코너에서 무릎 박박 긁고 다니고 뭐 이런 아저씨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이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막 서킷도 타는 사람들이고, 뭐 코너 뭐 연습, 원돌이, 팔자 연습 이런 거 막 했던 아저씨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깔았어. 이 사람들도 깔고 깔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인데, 초보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 테크닉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뭐 바이크가 좋아서 나도 알차 타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대부분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섣불리 뒤를 따라가는 건 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바이크가 뭐 미들급 이상이면은 가속력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뒤를 따라는 갈 수 있어요, 직선에서. 근데 문제는 뭐다? 코너에서 그 사람들은 돌아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돌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직선으로 가드레일 뚫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변사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뭐에 비유해야 되냐, 참새가 황새를 그게 아닌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그러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다.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 라이더가 고수 라이더를 섣불리 따라가려 그러면 진짜 슬림 나서 가랭이가 찢어질 수가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훈련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이분들이랑. 그리고 당연히 뭔가 막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내가 뭐 알차를 타고 코너를 가거나 막 기분이 좋고 이러면은 순간 오버페이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왠지 오늘은 막 내 눈앞에서도 막 NPC들이 코너를 막 돌고 있잖아. 아니 쟤네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한번 해볼까? 오늘 왠지 컨디션이, 방금 로시가 빙의가 된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로시가 됐어. 자신감이 충만해서 코너를 돌 수 있을 거야. 이게 나의 전부라고!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오버페이스에서 코너 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시온각입니다. 항상 본인의 수준을 생각하세요. 본인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절대로 오버페이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버페이스 하는 순간 시온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NPC들이 거기서 막 되게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실력이 안 되실 때는 그냥 자존심 버리시고 그냥 천천히 도시고, 나중에 차라리 뭐 복수할 생각을 하세요. 자존심이 상하면은 강좌를 알아보세요. 서킷을 가시던 코너링 강좌를 뭐 교육을 받으시던 원돌이 교육을 받으시던 배우면서 여러분의 내공을 서서히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바이크를 탈 수 있지, 괜히 겁먹들거나 빨리 무릎을 긁고 싶어. 나는 막 당장 무릎을 긁어야겠어. 안 돼. 막 현기증이 나. 이렇게 오버하고 막 성질 급하고 깝치시는 분들 다 사고 났어요.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아니 무릎만 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히려 무릎 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트레일 브레이킹이랑
스로틀 컨트롤 능력이에요. 이거 두 개가 더욱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릎을 긁던 말던 하셔야지, 무릎을 긁을 줄만 알고 뭐 스로틀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물론 뭐 무릎을 긁는 걸 많이 하면은 스로틀 컨트롤은 어느 정도는 익힐 수 있게 돼요. 안정적인 스로틀 컨트롤을 못하면은 애초에 안정적으로 뭐 무릎을 대거나 바이크를 눕히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막 그냥 무식하게 막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릎을 막 억지로 대고서, 야 무릎 긁었다, 바로 유명산 가자, 무릎 긁으러 가야지, 이런 분들 대부분 그날 사고 납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실제로 시온에도 빨리 갈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도 와인딩에서 빨리 시온에 갈 수 있는 꿀팁 베스트 8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농담식으로 좀 얘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꿀팁 중에 하나니까 잘 주의해서 들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은 빨리 시온에 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항상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바이크가 좋거나 여러분의 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이 안 되시면은 항상 그냥 선비주행으로 타시면 아무 문제 안 생긴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